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개정안 알아볼 겁니다. 먼저 변호사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예.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예,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제한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그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은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 퇴임 변호사 또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네, 아니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니까 자료 달라 그랬는데도 안 줄 수도 있었군요. 예, 네. 이제 거기에 네. 관련된 바로 공무소는 네. 주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직접적인 그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법사위원회가 네. 법원하고 검찰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퇴직해서 네. 그와 같은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겠군요. 보완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이 전관 예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방지책이랄까요, 여러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예.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막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관 예우 이 관행의 현실은 어떤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 예, 과거 제도가 어느 정도는 갖춰졌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9월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당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에 관련해서 네.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그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확실히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년간의 판검사 출신 공직 퇴임자들의 수임 제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니까 21건이 됐습니다. 아, 그중에 네. 13건이 처리가 됐는데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관 예우를 근절하기에는 제재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네.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중에 자료 제출 같은 것을 의무를 좀 보완한 것이 네네. 이번 법안 처리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발의하신 변호사법 개정안의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도록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법조윤리협의회가 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수임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 공직자의 법무 법인 등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네네. 그 내역에 관한 사항도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의 것입니다. 의무화하는 것이죠. 예, 자료 그렇습니다. 제출을. 네. 예. 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예. 전관예우라는 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 관행 근절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효성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뿌리 깊게 퍼져 있던 정관 예우를 뭐 단번에 근절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공직 퇴직 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면 네. 훨씬 이제 그간의 노력에 덧붙여서 정관 예우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또 특히 퇴직 공직자의 법무 법인 등에서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도 국감에서 확인함으로써 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강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작년이었죠? 예. 작년에도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전관예우 문제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애를 써오신 것으로 아는데 예. 관련한 의원님의 소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전관 예우가 이제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존 판검사들 또 고위직 출신이 나오는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로클럭이라고 네네. 재판연구원이 법원의 각 부에 담당이 돼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그 사법 절차에 관여를 상당히 합니다. 근데 아하. 거기에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재판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자격 취하했던 것과 관련된 사건을 취급한다면 역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서 상당히 그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서 법원의 그 재직 중에 취급했던 사건을 로컬이 수임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네. 제재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는 글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전관예우냐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어떤 뭐 작은 보답 혹은 미덕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잣대는 참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느 분야든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선배에 대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공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므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그 관행상 잘못된 것을 바로 저는 잡아야 이런 한다. 걸 바로 잡고 네. 기초를 닦은 다음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네. 보완을 해 나가는 지금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 번에 다 정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차츰차츰 그래도 꾸준하게 줄여나가는데 노력하면 네.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예. 일명 민간 잠수사 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데는 민간 잠수사들의 여러 민원을 청취하신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어떤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 이분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네. 선체 수색이라거나 시신 수습에 참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사망까지 이른 분도 있고 그렇죠. 네네. 적지 않은 그러한 상해 네. 또 우울증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유가족이라거나 또는 본인이 피해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아까 사망에다가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서 네. 심리치료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없게 돼서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잠수사들이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에게도 피해 보상 받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걱정은 그 희생자의 남은 가족들 이런 부분에 예. 좀 더 많은 무게중심 쏠려 있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는가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께서 직접 들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 25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를 수색하고 시신 수습에 참여해가지고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리한 잠수 등으로 그중 18명이 부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18명 중에 44%인 8명이 네.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 또 수면 장애 등의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고 61%인 11명이
트라우마, 부상 등으로 해서 잠수사 현업에 네네.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아우, 됐습니다. 저런. 예.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안산 온마음 센터를 방문해서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간 잠수사는 세월호 특별법상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심리치료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네네. 먼저 국가적 재난 앞에 목숨을 걸고 네. 구조와 수습에 앞장섰던 민간 잠수사분들의 심리치료 등의 그 지원을 좀 받도록 하는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물속에서의 작업이라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데 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시신 한 구 한 구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감당하기 예.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 얘기하셨고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민간 예, 잠수사들에게 예, 큰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그 세월호 참사 네. 당시 구조 네. 수습 활동에 참여했었던 민간 잠수사 및 구조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정을 위한 심리 상담, 일상생활의 상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세월호 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예. 잠수사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 예, 예. 법안 발의도 말씀하셨을 텐데 예. 그분들 무슨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했는데 국가로부터 이러한 보상을 못 받은 참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 대표 발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서 네네.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역시 큰 도움이 되기를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9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그동안 주력하셨던 상임위 현안 예. 더불어서 성과가 있었던 그런 그 발의 법안 어떤 예.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2년 동안에는 국토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둘째 해에는 예결위에 있으면서 특별히 또 300명 중에 1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예산조정소위원을 맡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는 법사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20년 수건 사업인 용봉 IC 진입로 설치 작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는 내려가는 진출로만 있고 진입로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네네. 많이 겪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중 또 한 10년 동안에는 동광주에서 광산 IC까지 11km가 4차선이어서 굉장히 차량 지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걸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마무리에 용봉 IC 진입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0년 수건 사업인 지산 초등학교 앞길 3km가 한쪽에서는 4차선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쪽에서는 6차선인데 거기 2차선으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가 그 명절이라거나 5.18 네. 묘역에 갈 때 네네. 항상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이쪽 4차선과 이쪽 6차선이 있었어도 굉장히 그 의미가 그쪽에서 반감됐는데 네. 이번에 설계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에 착수해서 큰 보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지역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네. 1호선은 그냥 일직선이어서 그 효과가 없었는데 이거는 순환선이어서 순환선, 네. 앞으로 되면은 1호선과 2호선이 마주치고 또 버스 노선을 직선화한다면 광주 교통에 획기적인 이제 편리함을 줄 겁니다. 근데 금액이 1조 9천억이 넘는데 그 중에 1조 1,432억 원 국비 지원 방침을 확보해서 우선 2년 동안 180억의 설계배, 그다음 내년에 84억의
예산을 일단 확정을 해서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 사업의 마지막으로 오치동에 1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거를 금년 6억, 내년 10억 해서 4차선으로 가다가 그냥 1.5차선도 안 되는 그런 골목길 같은 게 몇백 미터 있어서 매우 힘들었는데 네. 이 공사를 내년부터 할 수 있어서 정말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도 큰 보람으로 느껴서 이것으로도 저의 공약 사업은 100% 하고 이 제2 지하철까지 한다면 공약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130% 그 완수를 했다고 보여야지. 그래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법률안으로서는 네. 전국적으로 EDR 법안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급발진 사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어서 한 해에도 막 100건 이상의 그 규명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갑자기 뭐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차가 튀어나갔다 네. 했을 때 그것이 운전자의 잘못인지 차량이 문제인지.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미 EDR이라고 좋은 차량에는 네. 적어도 한 70~80%의 차량에는 EDR이라는 장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네.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그 분석 자료를 달라고 그런다면 아마 회사가 불리한 것은 안 줄 겁니다. 아, 예. 그런데 EDR에는 뭘 알아볼 수가 있냐면 에어백이 이렇게 사고 나서 터지면 네. 그 터지기 5초 전 동안에 하고 터진 후 0.3초간의 시속,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 기록. 아. 또 이 악셀레이터를 밟은 시간 등 아주 핵심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보면 이게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 예. 또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 건지 이걸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미국이 처음 법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걸 제안해 가지고 금년 12월 19일 그러니까 3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게 발효가 되면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차량을 철저하게 그래야죠. 좋게 만들 네. 것이고 운전자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딱 네.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돼서 만일에 이걸 요구를 처음부터 우선 판매할 때 이게 장치가 됐다고 고지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게 되면 바로 지체 없이 해주면서 허위 내용을 만일에 한다거나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지금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걸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지역 현안은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거나 잘 마무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광주에 3만 평이 있던 교도소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 가지고 3만 평 중에 1만 평은 솔로몬 로우파크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민주인권평화공원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